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태어난 것은 경이롭다고 해야 할 만큼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한계와 아울러 결정적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위대한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네, 그런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리켜서 위대한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주의는 왜 특별할까요? 아테네 민주주의 탄생이 지닌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테네가 그 당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또 베껴온 것도 아닙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베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남의 것을 모방한 것도 아니고 베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장례식 추도사 퓨너럴 오레이션의 한 토막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우리의 제도는 우리 이웃의 제도를 베껴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라고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민주주의를 모방하거나 베끼기는커녕 참고할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2000년간 지구상에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년이 아닙니다.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카피, 즉 고스란히 베껴서 만든 로마의 공화정도 결국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면, 새롭게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아테네 민주주의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특별함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로 가봅시다. 이집트는 그리스보다도 5000년은 먼저 문명이 개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완벽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파라오라는 인간신과 이들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소수의 사제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바빌론과 아시리아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수천 년 지속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신으로부터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을 하사받고 있는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의 모습입니다. 이 조각상이 보여주듯이 이들은 신의 권위를 빌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지요. 다음으로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했던 모헨조다로와 하라판 지역에서는 신을 섬기는 사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왕을 겸직하는 그 겸이 많은 지도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이 사제왕, 프리스트 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려지는 이 조각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음은 양자강과 황하 유역의 중국 문명권입니다. 5000년 전부터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이곳에서도 예외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천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지요. 자, 여러분들은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셨나요? 고대 세계의 대표적 문명권 네 곳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신과의 관련성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왕 자신이 신이라고 하거나 또는 신의 위탁을 받았다고 하거나 또는 신의 아들을 자처했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만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보통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고대의 세계는 과학적 지식보다 온갖 불가사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갖가지 재난,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전쟁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무엇인가 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고대의 그리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통의 시민들인 자신들이 스스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독특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무척 두려워하고 또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결코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거나 또는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모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이죠. 이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신과 인간이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죽지 않는 것만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신에게 대들기도 하고 신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에게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정 개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길러낸 것은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였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인들은 이를 통해서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주체적 인간 정신을 깨우쳤고 또 신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인간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특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 즉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지닌 원초적 자유의지의 표현이 바로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굴곡을 극복하고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주의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테네의 시조 테세우스부터 치면 100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솔론부터 친다면 한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아테네는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테네는 나라가 두 쪽이 날 만큼 혼란이 번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귀족과 가난한 농민들 간의 대립, 귀족 집단 간의 대립,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 대립까지 겹쳐져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대립 관계가 중첩되어 일어나는 바람에 마치 삼각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기 직전 상태인 선박처럼 좌초일보적전의 우요한 상황에 여러 번 처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럴 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파국을 막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족과 농민들 간의 극한적 대립을 농지개혁으로 해소한 솔론의 중용, 귀족들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페이세스라토스의 관용,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가 보여준 인내와 솔선수범의 리더십 덕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민주주의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에 이르러 옥동자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태어난 아테네 민주주의.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탄생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아테네 민주주의가 특별한 세 번째 이유는 2000년의 장구한 세월의 강을 건너서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부흥, 즉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다시 소환하게 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와 종교 개혁을 넘어서 정치, 사회 분야의 개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서구 민주주의를 태동시키게 되었고, 이것은 사실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688년 영국의 시민혁명이었고, 다음으로 1774년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또 1794년에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화려하게 다시 부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건너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징표가 아닐까요? 아테네 민주주의가 특별한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척박한 곳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본 것처럼 다른 4대 문명권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중동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 이 강줄기는 모두 비옥한 토양을 선물하였고, 그 비옥함이 생산해내는 잉여 생산력은 왕의 신하와 군대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테네는 큰 강도, 비옥한 평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척박한, 그리스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초군 목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연 강수량이 450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올리브와 포도 재배 정도만 겨우 가능하였고, 다른 농사는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신하와 군사들을 먹여 살릴 잉여 생산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궁핍 속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리켜 위대한 탄생이라고 불러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긍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